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양산 사저로 예방했습니다. 설 연휴 직전부터 당내 비명계에서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던 터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은 만남이었는데요. 두 사람 겉으로는 이제 통합 그리고 포용의 한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달라 보였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4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당대표 연임 인사차 문 전 대통령 예방한 이후의 첫 만남이었는데요. 환한 얼굴로 마주한 두 사람은 지지자들을 향해서 맞잡은 손을 번쩍 들어 보이기도 했고 김정숙 여사의 선창으로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이후 1시간 30분간의 비공개 차담이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거리를 두는 사람도 포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는 최근 이 친문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면서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훼한 친명 강경파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 전 대통령 발언에 이 대표는 당이 크고 당내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서도 통합 행보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사과 그리고 반성을 요구하고 나섰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참석자들의 전원을 보도한 언론들에 따르면요.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부울경 지역 발전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TK에는 김부겸도 있고 PK에는 김경수도 있다. 다들 역할이 있으니 궁극적으로 통합해야 이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김경수 전 지사 등 비명계의 이 대표 비판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하고요. 예방을 마친 이 대표도 관련 질문엔 말을 아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나중에 그냥 내가 오늘 만나셔서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대 혹시 이루셨을까요? 대변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대변인한테. 김경수 지사가 이제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구체적인 적시된 말씀을 하신 건 없고요. 전직 대통령은 정치 세력의 한 분야 혹은 한 세력을 대표하는 분이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김경수 전 지사한테 힘을 실어준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건 결국 김 전 지사의 주장에 대한 내심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두 사람의 만남은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비명계 인사들의 비판 공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주목됐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당내에선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만으로도 이제 통합 메시지가 될 거란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 하루 전 대표적 친노 친문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가 사실상 이 대표 체제 저격성 메시지를 냈고 문 전 대통령도 에둘러서 김 전 지사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자 일각에선 오히려 당내 통합에 대한 이 대표의 부담만 더 커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실현 가능성도 진정성도 없는 이야기를 나눴다는 평가와 함께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가족도 포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논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형수, 조카와도 화해를 하기 바란다며 기왕 포용과 통합을 말씀하셨으니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언제까지 같이 갈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김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당선돼야 자신의 안위가 조금 더 보장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언제까지 이 두 분이 같이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문명회동은 일견 화기애애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비명계를 겨냥한 친명계의 공격은 거셌습니다. 특히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직접 어제 공개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는 물론이고요. 친문 인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이죠. 바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걸 언급한 게 지금 친명계의 들끓는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틀 전에 김경수 전 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친명 강경파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비명계를 집중적으로 내친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의 공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폄훼성 발언 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비명계의 지난 대선 패배 책임론을 주장하며 역공에 나선 건데요. 정 의원은 김 전 지사를 향해서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잘 살펴야 한다. 비명계 의원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라고 말했고, 이어서 김 전 지사가 징역 2년형을 받았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상기시키며 사실상 지금은 김 전 지사의 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도 공격하기로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영호에 한때 또 뭐 그 구속되셔갖고서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여기에 갔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런 공백을 좀 극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드루킹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 평가도 있고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지금 현재 부정적 평가를 또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친명계이자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켜 다음 대선 출마의 길을 열어준 걸 두고도 공세를 폈습니다. 자신의 SNS에 사면 복권에 대한 감사 표시, 충성 표시를 저렇게 하는 것이냐며 김 전 지사가 본인을 사면해준 윤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는 취지의 글을 쓴 건데요.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이건 너무 나갔다는 논란이 일자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정진욱 의원의 글 삭제되긴 했다고 하지만요. 이미 엎어진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 의원의 주장을 읽어보면은요. 친명과 비명의 대립이 거의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까지 갖게 만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비명계의 비판에 친명계가 역공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여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친명계를 향해서 당부 메시지를 또 내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대표가 오전에 비공개 당회의에서 비명계 비판과 관련해서 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들을 과도하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에는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 비명계 인사들의 발언에 친명계 의원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고요. 특히 지금과 같은 대회전의 시기에는 다양성이 더 필요하다며 비명계 의원들의 발언을 일방통행하듯이 막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존중해줘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방금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비공개 당회의에서 비명계의 지금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친명계를 향해서 당부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재하는 게 그게 당이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당부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하루 전인 어제죠. 정성호 의원, 친명계의 좌장이다 이렇게 꼽히는 정성호 의원인데 평소에 다른 어떤 친명계 의원보다도 이 비명계에 대해서 좀 포용적이고 유화적인 그런 얘기들을 자주 했던 분입니다. 그런 정성호 의원이 공개적인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서 공백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듣기 거북한 그런 얘기죠. 김경수 전 지사로서는 지금 복권까지 돼서 다음 대선 출마까지도 아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공백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직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사실 읽힐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죠. 설 맞이 예방이긴 했습니다만 뭔가 통합, 그다음에 포용 이런 거 강조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직전에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속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진위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안다는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인 얘기를 할 정도면 지금 친명계가 비명계를 보는 시각이나 그 속내가 어떨지 저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다양성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한 게 전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선언적 의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이제 그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통합과 포용이라는 것은 먼저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우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힘이 약한 사람이 통합과 포용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민주당의 가장 독보적인 후보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다양한 의견을 했을 때 그거를 다 수용하고 안고 가는 거. 두 번째는 지난 대선에서 0.73의 뼈아픈 패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 확장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이 지지층 내에서의 집도끼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들이 0.73의 이런 이 석패를 재현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하나 돼서 다음에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당의 어떤 회복력에 대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성훈 원래 합리적이신 분인데 조금은 그 좀 예민하게 반응하신 거는 같아요. 그만큼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민주당의 어떤 자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 탄생을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공백기까지 희생했던 측면을 따졌을 때는 상당히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으나 향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선을 그어줬으니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좀 많은 부분 좀 그 통합과 포용의 어떤 메시지로 화답을 하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작년 그 설에도 그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가서 나온 말이 통합이었습니다. 통합이고 명문연대, 문명연대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바로 한 2달 후에 비명행사 공천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로는 통합이라고 하지만 실천이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고 그리고 그때는 바로 총선 앞이었고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앞이에요. 그렇다면 이 당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될 테고 특히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해동 전날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 추측이시죠. 네, 추측이죠. 네. 교감이 있었다는 추측인데 네. 그렇게 본다면은 서로 이제 그 어떤 뭐 양보나 타협은 없을 거예요. 조기 대선이 있다고 그 가정을 하고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폭발을 해버릴 시점이 바로 3월 중하순에 나올 선거법 2심 선고 결과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3월 중순이나 말쯤 나올 수 있다. 지금 그 상황을 보자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때가 되면은 이게 양쪽이 그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또 그 상황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뿐이 아니고 민주당이 434억 원을 국고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은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3월 중하순에는 양쪽 진영이 상당히 크게 충돌을 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